오늘 종강 수업입니다. 고급 필터부터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질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고급 필터하고 피벗 테이블을 잠깐 해봤는데 그 부분을 좀 마무리 질게요. 지금 여기에 메인 매출이란 파일을 열어서 뭔가를 열어놓고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 매출처 제품만 좀 찾고 싶어요. 매출처 것만. 근데 매출처가 되게 많잖아요. 매입처도 있고. 그 다음에 총 거래액이 2만 이상 되는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래 구분이란 글자하고 총 거래액이라는 글자가 요 어딘가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하던 뭐 그래서 거래 구분이라고 쓰시는데 요렇게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총 거래액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면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면 편하죠. 그렇죠? 여기는 거래 구분이란 글자하고 총 거래액이란 글자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이세요. 책에는 95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뭐 95에다 붙이던 96에다 붙이던 붙이면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되냐면 매출처 여기는 크거나 같다 2만 이렇게. 그러면 거래 구분이 매출처이면서 총 거래액이 2만 이상이란 얘기죠. 얘가 아래줄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면 매출처이거나 2만 원 이상이거나 이거죠. 요게 같은 줄에 들어가 있게끔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 데이터가 있는 데를 클릭해 놓고 한다. 이렇게 해놔야 편하다 그랬지. 물론 요 밖에다 클릭해 놓고 작업해도 되는데 그럼 원 영역을 또 다시 블럭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안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그럼 블럭을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범위라는 흰 상자를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블럭 잡아주고 근데 복사 위치라는 데 허연 창을 클릭해 놓고 뭐 100번째 줄에다 클릭하든지 뭐 책에서는 98을 클릭하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매출처이면서 2만 이상이라는 것만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마음대로 걸어서 출력을 따로 뽑아주는 기능이 고급 필터예요. 우리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클릭 하는 거 이때 글자도 읽어보셔야 돼. 글자 2번 이렇게 합니다. 3번 이렇게 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요 아까 고급 필터 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 대화 상자가 요게 그대로 책하고 똑같을 거라. 그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응? 90페이지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주문관리라는 파일 열어서 주문관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주문 일자부터 처리 담당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때 국제무역이 한미식품 국제무역 종류별로 있고 품목도 종류별로 있고 처리 담당자도 종류별로 사람이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 동네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해 데이터가 지금. 예, 이게 몇 줄이야? 500줄까지 내려갔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때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물론 당연히 여기다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놔야죠.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첫 번째가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클릭하고 확인.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뭐가 생겼나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게 생겼나 보세요.
자, 주문처를 여기다 한번 끌어달아 보세요. 행에다. 주문처. 여기 보면 주문일자부터 주문처부터 처리 담당까지 있잖아요. 주문처라고 하는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에다 끌어달아 보시라고.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여기 행 레이블에 이렇게 주문처가 보여요? 아까 이 한 500줄 정도 됐잖아. 500줄. 이 500줄을 정리해 보니까 주문처가 요거밖에 없나 봐. 그러면 품목은 열 레이블에서 끌어다 놔 보세요. 열 레이블. 열 레이블에 끌어놨더니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품목이 감자 수제비서부터 해물 칼국수 여기밖에 없어. 여기에 주문 금액의 합계를 시그마가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주문량도 끌어다 놔 볼 거예요. 주문량도. 주문 금액을 먼저 가져오고 주문량을 나중에 가져왔는데 주문 금액을 주문량 밑으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주문량이 위에 올라가고 주문 금액이 밑으로 내려갔죠? 내려갔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문량 합계, 주문 금액 합계가 나왔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는 이유는 열 레이블의 값이 보여서 그런 거지. 얘를 끌어다가 요 시그마 값을 끌어다가 주문처 밑으로 끌어내려면 밑에 여기 거래처별로 합계가 나올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X축, Y축이 막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돌아가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놓을 수 있지. 이때 품목이란 글자도 주문처 밑에다 끌고 내려오면 주문처 밑에 품목이 들어가고, 만약 주문처를 품목 밑으로 끌고 가면 품목 밑에 주문처가 들어가고, 이때 주문처를 열 레이블로 옮기면 아까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주문량은 합계를 구하지 말고 주문량. 이 주문량은 합계를 구하지 말고 평균을 구하고 싶다. 또는 주문 금액을 평균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합계라는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해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값필드 설정을 눌러주고 평균으로 바꿔주면 평균으로 바뀌는 거지.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던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던 여러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블록으로 잡아서 쉼표 쌀 찍어주면 딱 보기 좋지. 쉼표 쌀 찍어주면. 왜냐면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소점에가 막 생겼잖아요. 이때 블록을 잡아서 쉼표 쌀 찍어주면 반올림을 하면서 쫙 보기 좋게 정리동동이 되지. 자, 만약에 주문처를 빼버리고 처리 담당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주문처를 보고서 필터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생겨요. 여기 위에. 요 위에 생긴다고. 보고서 필터라고 하는 부분 있죠. 보이세요? 여기 보고서 필터? 얘 주문처를 거기다 옮긴 거야. 얘를 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끄집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 주문처에 가서 광성식품만 선택하면 광성식품 것만 보이는 거야. 여기 가서 샤론 백화점을 선택하면 샤론 백화점 거래한 내용만 보이는 거야. 우주상사를 클릭하면 우주상사 거래한 것만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분석할 수가 있지.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한 10줄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작업을 해요. 그렇죠. 10줄을 작업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계산 종에다 써보면 끄적끄적 하면 답 나오지. 근데 데이터가 5,000줄 이렇게 되면 500줄 5,000줄 되면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작업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자, 97페이지 보시면은 요렇게 아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여기다가 필요하면 처리 담당을 행 레이블에 놓고 그 다음에 품목을 열 레이블에 놓고 또 주문 금액의 합계를 여기다 끌어놓으면 그냥 간단하게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품목하고 처리 담당을 바꾸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주문처를 또 하나 집어넣으면 품목 밑으로 주문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품목을 주문처 밑으로 내려오면 주문처별로 품목이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뭐를 또 빼가지고 필터에다 집어넣던 밖으로 빼내던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댁에 가셔서 짬짬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 읽어 가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니까 별로 안 이쁜 거라, 여기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디자인.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색깔을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지.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우리 표 작업한 것처럼 모양새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 너무나도 편하게 보기 좋게 잘 만들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광성식품인가 볼까요? 제일 위에 국제무역이라고 있네. 국제무역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 여기 이게 국제무역 거죠. 그렇죠? 제가 이 국제무역에 최은미 씨가 담당하는 주문량을 25개가 아니라 25,000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주문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국제무역에 최은미 씨 담당하는 건데, 국제무역에 최은미 씨 담당하는 게 요건데 바뀌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단가도 바꾸면 어떻게 돼? 금액이 어떻게 돼? 4억이 돼서 4억.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꼭 새로 고침이라는 걸 눌러줘야만이 여기 바뀌어. 원 데이터를 고쳤잖아. 이렇게 고쳤잖아. 25개를 고쳤는데 주문 금액이 최은미 담당하는 요거잖아요. 국제무역. 얘가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결과가 바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얘를 필요 없다고 해서 딜리트 누른다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피벗 테이블은 결과를 나는 필요 없어, 지울 거야, 절대로 못 지워요. 지우려면 통으로 한꺼번에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는 이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지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워질 수가 있지만 요소마다 지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 그리고 여기 주문일자 한번 볼게요. 주문일자. 주문처를 빼고요. 주문일자를 끌어다놔 보세요. 이렇게 주문일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날짜별로 나왔잖아. 여기 주문일자를 제가 끌고 왔어요. 근데 원하는 건 이거 같아. 1월달은 1월달끼리, 2월달은 2월달끼리 정리하고 싶은 거야. 월별로. 근데 여기는 원 데이터가 날짜별로 들어있어서 개별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파랗게 체크되어 있잖아. 월에. 확인 누르면 월별로 쫙 나오는 거예요. 1월달은 1월달끼리 합산을 해주고 2월달은 2월달끼리 합산을 해주고 월별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월별로 그럼 1월달은 1월달 거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1월이잖아. 그렇죠? 여기. 얘를 합산을 해야 되잖아. 담당자별로. 이걸 수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하지. 내가 그냥 회사를 나가지. 힘드니까. 근데 피벗 테이블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 뭐 그냥 뚝딱 하면 답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서.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가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라는 메뉴 가시면 여기에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슬라이서 삽입 확인하셨어요? 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주문처, 품목 두 가지만 제가 선택할게요. 주문처, 품목만 확인 누르면 주문처라는 해가 하나 생겼고 주문처 여기 품목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높이를 좀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좀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얘도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지. 자, 보세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 지금 월별로 담당자별로 보는 거죠. 월별 담당자별로 보는데 여기 광성식품 것만 보고 싶어. 광성식품만. 얘를 클릭해버려. 그러면 광성식품 것만 보이는 거야. 국제무역을 클릭하면 국제무역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광성식품 클릭하면 광성식품 거래 내용만 보이는데 그 중에 감자 수제비만 보고 싶으면 이게 감자 수제비는 7월하고 9월만 거래했나봐. 조영중 씨라는 사람이 담당했어. 자, 녹차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월, 2월, 7월, 12월 네 달에 걸쳐서 거래가 됐어요. 우주상사는 어떻게 될까? 우주상사의 녹차라면 어떻게 될까? 국제무역의 멀티비타민은 이렇게 거래가 돼서 두 달에 걸쳐서.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면 녹차, 건강 녹즙. 여기 가면 주부초밥, 이건 주부초밥 거래만 보이는 거고. 일반 클릭하면 일반의 주부초밥만 선택하는 거고. 저 오른쪽에 보면 필터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일반 것만 다 보이는 거고. 주문처도 다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모컨처럼 선택할 사실은 여기에 연레블에 가면 김동욱 씨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건 가능한데 지금 선택되지 않은 주문처하고 품목을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밑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리모컨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몽블랑 백화점, 그 몽블랑 백화점 거래 내용만 보이는 거죠. 얼마나 깔끔하고 좋으냐 이거야. 예.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서 볼 수도 있고 해제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교재 101쪽에 나와 있는 슬라이서 사용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는요.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 책에 이상하게 돼 있다. 여기 1월, 2월, 3월 말고도 또 있죠. 분기별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1월, 2월, 3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똑같이 그룹을 넣는데 분기를 클릭하면 분기별로도 나온다고. 1분기는 1, 2, 3월이고 2분기는 4, 5,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기별로도 나오고 월별로도 나오죠. 요때 여기 빼기를 눌러주면 분기별로 볼 수도 있죠. 분기별로. 그러면 3분기를 더하기 누르면 3분기가 펼쳐지면서 다른 건 안 나오고 이렇게 7, 8, 9월 것만 착 보이길 수도 있고. 이거를 그룹에 가서 분기를 빼버리면 월로만 쫙 나오는 거고. 월을 빼고 분기별로 볼 수도 있죠. 월 빼고 분기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 이렇게. 굉장히 보는 기능이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고. 자, 그 슬라이서라는 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남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내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그럼 양이 많아야지. 양이 많아야 뭐 꾸미든 말든 하지. 한 10개 집어넣으면 뭘 꾸밀 게 있어. 많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꾸준히 여러 번 개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짬짬이. 거래 내역,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비상금 쓰신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비자금 같은 거 있으시면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계부 관리할 때 뭐 간단한 것들 너무 복잡하게 만드시면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늘려보시는 거야. 늘리시면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105쪽 한번 106쪽 가보세요. 105쪽이 이제 종합 문제야. 종합 문제가 많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을걸? 4번. 종합 문제 4번은 6문항이에요. 6문항. 그런데 종합 문제 1번은 간단하게 입력하는 거고 꾸미는 거고, 종합 문제 2번은 뭐 꾸미고 입력하고 조건부사식 거는 건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낼까? 그럼 저번에 우리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 종합 문제는 또 유난히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단하게 이제 정리했잖아요. 정리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는 뭐 복잡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보면 몇 번 하다 보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엑셀에 대해서 적대감 갖지 마세요. 목 탄다. 죽을 것만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종합 문제는 안 풀고 다른 거로 이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3분이네요. 이제 서서히 정리하셔가지고 50분, 여기서 한 48분 되면 내려가시면 되겠네. 천천히. 그렇죠? 네. 하여튼 저하고 만난 지가 20번 개월수는 꽤 길었어요. 그렇죠? 3월에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3개월 동안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